평생 밥하고 살림만 했지 돈 한 푼 못 벌어봤잖아. 남편의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트 시식 코너에서 전국 1위 직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62살인 제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두 딸을 정성스럽게 키워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3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것이 저의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났고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2년 전 퇴직한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예전엔 고생했어 한마디라도 해줬는데 이젠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끊겼고 식사 소리와 TV 소리만 방 안에 울립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내 남편이 맞는 걸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도 어쩐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스스로 사라지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어요. 국민연금 100만 원, 남편 퇴직 후 제 명의로 나오는 연금 30만 원 합쳐야 130만 원. 그게 저희 부부가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만만치 않아요. 공과금에 보험료, 식비까지 합치면 60만 원은 좋게 넘어가죠. 저축은 이미 바닥났고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달도 또 빠듯하네. 제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본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는 벌 힘도 없고 당신도 이젠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평생 밥하고 살림만 했지 돈은 한 번도 못 벌어봤잖아.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이 마치 놀고 먹은 인생처럼 들린 순간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핸드폰을 보던 중 우연히 마트 구인 공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식 코너 직원 모집, 나이 무관, 초보 가능, 시급 1만 30원. 평소 무릎이 안 좋았던 저였지만 더 이상 남편에게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기 전 손끝이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구인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시식 코너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급해요.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처음인데 괜찮아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나오시면 돼요. 오전 9시에 1층 고객센터로 오세요. 수화기를 끊고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도 없이 바로 출근이라니 솔직히 어리둥절했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나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을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내가 직접 움직인 겁니다. 무릎이 아프든 체력이 딸리든 더는 집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그 한마디가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된 셈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생애 첫 출근날 말이에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62살에 처음 입어보는 마트 유니폼이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식 코너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몰라요. 다른 직원들은 능숙하게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저는 그저 서 있기만 할 뿐이었거든요. 30대 점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지시했습니다. 그냥 여기에만 서 있지 마시고 손님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말은 쉽지만 막상 해보려니 목이 메었어요. 드셔보세요라는 간단한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저를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던 중 한 고객이 제가 건넨 시식품을 받아들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늙은 사람이 주면 맛도 없더라. 뭔가 늙은 냄새 나는 것 같다. 노인 냄새인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깔끔하게 살아온 제가 노인 냄새가 난다니요. 꾹 참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말이었어요. 요즘 어르신들도 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조용히 들리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을 왜 뽑나 몰라. 제가 들었는지 모르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다른 제품을 꺼내러 창고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마트 통로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얘야, 뛰면 안 돼. 제가 말하려는 순간 그 아이가 저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반응이 늦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쾅!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진열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의 이마에서 빨간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으악!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아이 엄마가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온 마트가 들릴 정도의 큰 소리였어요. 애가 다쳤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엄마는 저를 노려보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일해요? 애들 다치게 하려고요. 저는 입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죄송해요, 죄송해요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30대 점장이 급히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바로 고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갑게 쳐다보며 눈짓했어요. 빨리 사과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고객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에요? 우리 애가 다쳤는데. 그리고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직접 사과해야죠. 제대로 된 사과를요. 아줌마 여기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러면 용서해 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께도 시어머니께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낯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니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가 애를 다치게 했나 봐.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 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점장이 저를 보며 조급하게 눈짓했습니다.
빨리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었어요. 고객이 더 화를 내면 큰일이라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래 아픈 무릎인데 차가운 마트 바닥에 닿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더 크게 말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엄마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큰 소리로 사과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30년 넘게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제가 지금 낯선 사람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구경거리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됐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 엄마가 마침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용기도 없었거든요. 점장이 와서 일어나세요라고 말할 때까지 말이에요.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아픈 무릎이 더 아파졌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무심히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와?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장 좀 보고.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인데 집에서조차 숨어야 하다니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도 그 시식 코너에 서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그만둘까?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뭘로 살아야 할까요? 남편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진짜 그만두면 나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 말대로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죠. 평생 집에서 밥만 했지 돈 한 푼 못 벌었잖아.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진짜 내가 놀고 먹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알람을 맞췄어요. 내일도 마트에 가자. 다시 한번 해보자. 나 자신한테 그렇게 말해줬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박순자, 넌 할 수 있어. 어제보다는 나을 거야. 유니폼을 입고 화장을 조금 했어요. 립스틱도 발라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더 당당해 보이길 바라면서요. 며칠이 지났지만 시식 코너에서의 일은 여전히 고됐어요.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 눈치를 보게 되고 말 걸기도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그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아이 손을 잡고 시식 코너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시식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맛보고 가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봐요. 그분이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머니가 추천해줘서 지난번에 샀는데 우리 애가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가 제 추천으로 상품을 사고 그것을 좋아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 고객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다음 근무부터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떨렸지만 완전히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 제품은 저도 자주 써요. 된장찌개에 넣으면 구수하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제 경험이 조금씩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면 맛있는지,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쓰는 거구나. 몰랐네요. 이거 맛있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저를 무시하거나 지나쳤는데,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식을 하고 상품을 집어가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변화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서도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저런 사람을 왜 뽑나 몰라라고 수군거렸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원래 이런 일 하셨어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손님들이 어머니한테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신기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이 제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손님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순자 씨가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제가 강점을 발휘한 건 요리 레시피였어요. 30년 넘게 가족 밥상을 차려온 경험이 빛을 발했죠. 이 두부는 찌개용이고 이건 무침용이에요. 찌개용은 모양이 안 무너져요. 이 고추장은 비빔밥에 쓰면 좋고 저 고추장은 찌개에 쓰면 맛있어요. 손님들이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뭔가 아는 게 있구나 싶었어요. 한 60대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해.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걸 잘 몰라.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점장이 저를 불렀어요. 또 뭔가 잘못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날 이후로 점장 얼굴만 봐도 긴장됐거든요. 순자 씨, 잠깐 오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점장실에 갔습니다.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점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시식 코너 매출 통계인데요. 화면을 보니 여러 직원들의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순자님, 이번 주 시식 매출 1위 하셨어요. 그 순간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62살의 초보인 제가 1위라니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다른 직원들보다 30% 이상 높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점장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전에는 항상 아주머니 또는 거기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박순자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걸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비결이었나 보네요. 고객들이 순자님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직장에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먼저 저에게 인사를 하고 제품 설명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님, 이 상품 어떻게 설명하면 손님들이 좋아할까요? 순자님이 추천하시는 요리법 좀 알려주세요. 식사 시간에도 자리를 양보해주고 저를 대화에 끼워 주었어요. 처음에는 늙은 냄새 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점장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웃으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은 뭐 하시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단골 고객들이 생긴 거였어요. 제가 추천한 상품을 사고 다음에 와서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히 한 아이는 엄마와 함께 올 때마다 저를 순자 이모라고 부르며 다가왔어요. 순자 이모,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그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밥값만 하자고 시작했는데 사람 대접받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집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처음 출근할 때의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당당하고 밝아 보였거든요. 시식 코너에 서 있을 때도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고객이 올까, 오늘은 어떤 상품을 추천해 드릴까 기대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신기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드셔보세요라는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했던 제가 말이에요. 첫 번째 급여를 받던 날,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비밀로 해두기로 했어요. 매출 1위를 한 이후 몇 주가 지났어요. 이제 마트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혔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자신 있게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밥값만 하자고 시작했는데 사람 대접받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 매일 집에 돌아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장 보러 간다고 둘러대며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마트에 출근했는데 퇴근 시간 즈음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킬까봐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이 시식 코너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된장은 집에서 끓인 것처럼 진한 맛이 나요. 아이들도 잘 먹을 거예요. 정말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감사해요. 고객이 만족스럽게 상품을 들고 가는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식대 앞에서 활짝 웃으며 고객을 응대하는 제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신감 있게 상품을 설명하고 고객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상품을 사가는 모습을 본 거죠.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근무를 마저 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더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술 한 잔을 앞에 놓고 심각한 표정이었죠. 여보,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낼까봐 걱정됐거든요. 앉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화난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한 달 전부터요. 왜 말 안 했어? 그게 잘할 수 있을지 몰라서요. 부끄러웠어요. 그때 남편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예, 내가 너무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일 잘하는 줄 몰랐어. 오늘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더라.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밥하고 살림만 했다고. 그런 말해서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여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놨어요. 첫 출근 날의 두려움, 고객들의 차가운 반응, 무릎 꿇고 사과했던 굴욕까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줘요.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줘요. 그래, 나도 봤어. 당신이 얼마나 멋있게 일하는지 말이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퇴직 후 남편도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경제적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는 같이 해보자. 네, 여보. 이제 우리 힘을 합쳐봐요. 남편의 그 한마디가 상처였지만 결국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내일도 시식 코너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제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남편과 화해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마트의 정규직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스스로 고른 깔끔한 옷을 입고 고운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모습. 62살이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보, 저 출근해요. 응, 오늘도 화이팅. 저녁에 택시 면접 결과 얘기해 줄게. 남편도 저의 변화에 영감을 받아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출근해서 평소처럼 시식 코너에 서 있는데 점장이 기쁜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박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뭔 일이에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박 여사님을 다른 매장 시식 코너 교육 담당자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를요? 교육 담당자요? 네. 박 여사님의 매출 실적과 고객 만족도가 전 매장 중에서 1위거든요. 다른 매장 직원들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된다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두 딸도 급히 와서 저를 둘러쌌거든요. 엄마, 정말 다른 사람들 가르치시는 거예요? 큰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아직 생각해보는 중이야. 엄마 꼭 하세요. 작은 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아빠가 엄마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교육 담당자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매주 다른 매장에 가서 신입 직원들에게 시식 코너 운영법을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첫 교육날 새로운 직원들 앞에 섰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시식을 권할 때는 단순히 드셔보세요가 아니라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추천하는 마음이에요. 새로운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제가 교육한 매장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본사에서도 제 교육 방식을 인정해 주었고, 정식 교육 프로그램에 제 노하우가 포함되기도 했어요. 엄마, 완전 전문가가 되셨네요. 딸들이 자랑스러워 했어요. 남편도 택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에서 보람을 찾으며 살게 되었어요. 오늘도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머리를 예쁘게 빗으며 혼자 말했어요. 박순자, 오늘도 화이팅. 출근길에 마트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시식 코너 앞 제 이름표에는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는 이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거는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만의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저는 손님들에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3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의 그 한마디 평생 밥하고 살림만 했지 돈은 한 번도 못 벌어봤자나가 상처였지만 결국 그것이 저를 더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6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말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제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요. 박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